누구보다도 책임 있게 증세 방안을 내놓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주민등록도 없이 70여 년을 살아온 노인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새 삶을 찾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충북을 찾았습니다. 대학가에서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중학생 2명을 극단적인 죽음으로 내몬 계부가 2차 공판에서도 계속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진실을 밝혀 엄벌하라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에 충청북도 교육청 로비에 장이 섰습니다. 장사도 교육이라며 학생들에게 청사를 내줬습니다.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3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6명, 충주 1명, 음성 15명, 진천 6명, 보은 1명, 옥천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5,667명, 누적 사망은 74명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8명으로 추려진 날, 이준석 대표의 발길은 충북을 향했습니다. 대학과 시장을 돌며 민심 행보에 공을 들였는데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대선 후보와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오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원을 모집하며 젊은 층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대학생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는 대선 승패는 중도층 확보에서 갈릴 것이라며 젊은 당원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경선이 끝난 시점부터는 양당이 굉장히 빠른 시점에 중단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대선과 함께 치러질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대선 후보와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당원들이 늘고 있어 지방선거를 포함해 당내 경선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유력자나 아니면 당협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던 당원들과 달리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그런 어떤 당원 경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충북 당직자들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지역 정치 세력의 대선은 물론 상당 재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변화의 폭에 지역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 최초의 전시 컨벤션 센터인 오송 컨벤션 센터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청주 오송읍 10,000여 제곱미터에 500개 이상의 부스 설치가 가능한 전시장과 2,000석 규모의 대회의실 등 9개의 회의 공간을 갖추게 됩니다.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국비 290억 원 등 모두 2,088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송 컨벤션 센터 주변에는 상업 지원 시설도 들어서 중부권 비즈니스 관광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5월 중학생 2명을 극단적 비공개로 열렸는데요. 계부는 여전히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진실을 밝혀 계부를 엄벌하라는 의붓딸과 딸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계부의 두 번째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유족은 추가 제출했지만 계부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들만 선별해가지고 제출하지 말고 모두 계부는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신체 조건을 갖고 있다며 이를 증범죄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방청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은 참다 못해 법정을 나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X만이 아니라 본인도 우고 딸이지만 X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최소 지지 모임이 사회적 타살이란 손팻말을 들고 나와 진실을 밝혀 계부를 엄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긴급하게 분리를 해서 좀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조사를 받고 할 수 있었으면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의지할 데 없이 세상을 등졌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다음 달 5일 열리는 3차 재판에는 피해 학생을 상담했던 정신과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전국 홈플러스 노조가 추석 연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홈플러스 청주점, 동청주점, 오창점 소속 노조원 100 노조 관계자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와 경영진이 폐점 매각을 늘리고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파업 영업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0대 노인이 농산물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신원 확인 과정에서 이 노인이 한평생을 마치 유령처럼 살아온 게 드러났는데요. 정확한 이름도 주소도 주민등록 번호도 없이 사회 안전망 밖에서 70년 충주의 한 교회 뒤 창고. 주변을 살피던 사람이 창고 앞에 걸린 마늘을 떼어갑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떡과 쌀을 훔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경찰 추적 끝에 붙잡힌 범인은 75살 할머니. 그런데 신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름을 조회하고 10손가락 지문을 모두 확인해도 기록이 없었습니다. 출생 신고도 주민등록 신고도 돼 있지 않은 가족관계 미등록자였던 겁니다. 주민등록 없으니까 예금 시키는 거하고 조금 저기 일반으로 갔죠. 일반으로 돈 내고 알고 보니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남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혼자 산 세월이 60여 년. 15살 때부터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도움을 청할 여유도 없어 마치 유령처럼 먹거나 되팔았습니다. 힘들었어요.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랬죠.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할머니를 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성씨와 본적, 주민등록 형성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혜택을 받는다면 모르거나 또는 접근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려서부터 사회에서 고립되어 살아오는 경우가 많고 미등록인 채로 계속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셔서 뜻밖의 이유로 새 삶을 찾은 할머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처벌 이유를 뉴스 이지연입니다. 여느 기관이었다고 합니다. 장사도 교육이라며 청사 로비를 학생들에게 시장 공간으로 내준 겁니다. 10년간 동아리방을 벗어나지 못했던 고교생 창업을 실전으로 이끄는 창업교육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교육감이 드나드는 도교육청 본청사 로비가 시장통으로 변했습니다. 공예품과 식품류 등 다양한 매대 사이로 여기저기 흥정이 붙었습니다. 상인은 창업을 준비하는 직업계고 학생들. 제품만 만들었지 장사는 처음입니다. 지나는 손님을 보고도 멀뚱멀뚱.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부끄러워요. 짓궂은 애누리나 덤 요구에 말문이 막힙니다. 한 5개 사면 하나 좀 깎아줘요? 네. 얼마나 깎아줄 거예요? 한쪽이 분빈이 다른 한쪽은 한산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상품이 뭔지, 값은 얼마를 매겨야 할지 직접 팔아보니 만드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매대 자리가 끝으로 밀린 한 팀은 매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실감합니다. 저 중심부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만약 우리가 저기였다면 더 잘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서운함도 좀 있습니다. 이 장터에 참여한 건 12개 충북 직업계고의 창업 동아리. 활동한 게 10년이 넘는데 지금껏 제품 고안과 제작에만 몰두해 동아리방을 벗어나지 못하자 실전 창업으로 끌어내기 위해 충청북도 교육청이 새로 시도한 창업 교육의 하나입니다. 원래는 실제 시장으로 도전하려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선 교육청 공간을 내줬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고 나중에 창업가로서의 어떤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고교 창업 동아리는 모두 89개 팀. 내년부터는 실패해도 괜찮은 팀당 500만 원 안팎의 창업 자금을 일부에게 지원해 실전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책으로 펴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제천에서 등산을 간다며 집을 나선 6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3일 오전 6시쯤 제천 용두산에 간다며 집을 나선 60대 남성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에 따라 인력 30여 명과 헬기 드론 등을 투입해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남성은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나갔으며 지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포 통장을 만들어 직원 임금을 횡령하고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음성군으로부터 위탁 계약이 해지된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민사부는 생활 폐기물 대행업체가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내일부터 해당 업체와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청소구역의 미화원들을 고용해 청소 업무를 직접 운영할 방침입니다. 청주시 4개 보건소가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합니다. 보건소마다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여는 가운데 충북대병원과 한국병원, 하나병원, 효성병원, 청주의료원 등 9곳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다른 병의원과 약국도 운영 날짜를 정해 돌아가며 문을 엽니다. 보건소와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문화재 공연, 전시 야간 관람 향유 프로그램인 문화재 야행이 다음 달 1일과 2일 충주 중원 고구려비와 중앙탑 일원 등에서 열립니다. 충주 중원문화재단은 중원의 역사를 밝히다라는 주제로 중원 고구려비 광장에 저작거리와 택견 무대 등을 설치하고 중원 탑평리 7층 석탑, 창동리 5층 석탑 등을 야간에 버스 투어로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마련했습니다. 한 팀당 20명씩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오는 24일 충주중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문화재 야행은 다음 달 청주와 옥천에서도 열립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승용 전 옥천문화원장이 옥천 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제인 출신인 김 전 원장은 옥천문화원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역의 콘텐츠와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옥천 부흥 로드맵을 실천해 변화를 이루겠다며 군수 후보로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김재종 현 군수와 황규철 충북도 의원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성 용산 산업단지가 지구 지정 이후 13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음성군은 2024년까지 1,960억 원을 들여 기업체와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이 포함된 104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건설합니다. 음성 용산산단은 시행자가 바뀌고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다 음성군이 사업 면적을 애초 계획보다 23만 4천 제곱미터 늘리고 진입도로 개발을 위한 국비 275억 원 등을 확보한 끝에 지난해 8월 다시 개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진천군 예산이 2회 추경을 통해 역대 최대인 6,730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진천군은 당초 예산보다 13.6% 늘어난 6,730억 원은 지난해 최종 예산보다도 8.6% 증가한 것으로 매년 살림살이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군은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94억 원을 지급하고 충북혁신도시 어린이 특화공간 조성에 31억,
진천 음성 광역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에 10억,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9억 8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괴산 지역 특산품인 절임 배추 판매 가격이 동결됐습니다. 괴산 시골 절임 배추 영농조합법인은 올해 절임 배추 판매 가격을 지난해와 같은 20kg 한 상자에 3만 5천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인건비 등 가격 상승 요인이 있지만 절임 배추를 믿고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보답하는 뜻으로 가격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괴산 지역에서는 절임 배추 115만 상자가 판매돼 40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제천시가 시청사 입구에 조성한 뜰의 어린이공원과 숲주차장을 개방했습니다. 숲주차장은 제천시청 방문객의 불편을 덜기 위해 13,000제곱미터에 60억 원을 들여 57명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주차장 옆에는 생태연못과 인공폭포 등을 설치하고 대형 느티나무를 심은 공원을 조성해 작은 음악회 등 행사 장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